여러분들 그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면 그 다운로드 폴더 있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폴더를 하나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폴더 안에 다운로드 자료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보세요. 거기에 가시면 두 개의 폴더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자바 예전에 여러분들 자바 할 때 다운받았던 그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스프링이라고 있습니다. 스프링이라는 폴더 한번 들어가 보시면 몇 개의 파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몇 개의 파일들을 전체를 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파일 목록을, 그 파일 이름을 좀 보시면, 파일 이름 좀 보시겠어요? 자, 파일 이름 보시면 .m2.zip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운로드 받아서 어딘가에 잘 세이브해 놓으세요. 이거는 계속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파일입니다. .m2.download 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는데 다운로드 한 거는 저 디렉토리 항상 같은 디렉토리에다 갖다 놓을게요. 자, 다운로드 안 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아파치 톰캣 9점 버전 하나 있죠? 톰캣 9점 버전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역시 셋업 파일에 갖다 놓으세요. 응? 자, 다운로드 파일 스트링 다시 어디에 마우스 일단 그러면 다운로드. 자, 톰캣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거기 롬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롬복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롬복. 자, 그 다음에 폼.txt 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파일이에요. 제가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파일들이니까요.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보세요. 롬복까지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폼.xml 되게 나중에 이 폼.xml이 굉장히 절실하실 거예요.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스프링 툴 스윗이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두 개를 다 받으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컴퓨터 버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는 32비트고 하나는 64비트거든요. 그래서 64비트 본인의 컴퓨터를 확인하신 다음에 64비트이면 64비트 것만 예. 내가 만약 32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32비트 컴퓨터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똥을 주다니 안 되는 건데 이거? 그게 똥이 아니라 이 컴퓨터가 똥인 건데. 자, 징하다 징. 나오는 일인데. 자, 다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자, 그 다음에 웹.txt 있죠? 제가 일부러 XML이라고 안 했습니다. 웹.txt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셋업 파일단에다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줘. 저도 안 돼요. 이번에 돼 있거든요. 오전에 인터넷이 느리다. 오후에 인터넷이 느리단 말이 이거였구나. 그런만 있었고. 저 아예 뜨지도 않는데. 자,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아예 아직이요? 다운받아지지도 않고. 다운받다가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조금 드릴까요? 그러면 다운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예 받으면. 네, 다 지금 다 안 돼요.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시는 분은 제가 USB를 갖고 왔거든요. USB에서 그 제일 중요한 게 스프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나중에 용량도 작고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대로 쓰실 수가 있는데 혹시 스프링 툴 스윗이 다운이 안 되시는 분 이렇게 많아요? 그럼 USB를 드릴 테니까 이 USB를 가지고 복사해서 자 여기에서 스프링만 복사하세요. 다른 거는 여기 있는 건 다른 건 복사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버전이 안 맞으면 굉장히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그거 버전 안 맞는 거 다운 받아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스프링 툴 수입만 다운로드 받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하시는 동안에요. 이거 강사 컴퓨터를 누가 스틸해 갔어요. 일단 스프링 소개를 조금 잠깐 해드리고 갈까요? 2018년 6월에 우리 37기 때 사용했던 35기 때 사용했던 문제인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배우시는 거는 실제 기업에서 쓰이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럼 뭐 자바는 안 쓰이나요? 자바 물론 쓰죠. 자바 물론 쓰는데 자바가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고 그 위에 배우는 그 다음 단계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이분이 만드셨는데 이분의 이름은 로드 존슨입니다. 로드 존슨. 로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업에서 개발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게 웹 개발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웹 개발할 때 예전에는 이런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기 전에 그 전에는 자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예전에 사용하던 방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식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복잡하고 오류도 너무 잘 나고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거 갖고 개발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분이 자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J2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 J2라고 하는데 그 개발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없는가 해서 이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개발을 할 때는 좀 개발을 좀 쉽게 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었겠죠. 개발을 좀 쉽게 하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하고 만들고 나서 자기 동료한테 보여줬어요. 이런 거 한번 만들었는데 어떠니 하고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야 이거 진짜 좋다. 우리 개발자한테는 지금까지 겨울이었어. 그런데 얘가 우리한테 봄을 가져다 줄 거야 해서 이름을 붙인 게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스프링을요 보통은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프레임워크를 한글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하면 뭐죠? 한글로 한글이 프레임워크라는 한글이 있나요? 틀 작업. 세종대왕님이 개노하신 말씀을 네? 틀 작업. 네, 어떤 틀 같은 거죠. 기본 틀이 있는 걸 우리가 보통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저 프레임워크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프레임워크를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뼈대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통 어디 놀러 가시잖아요.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면 거기에 있는 놀러 갔을 때 보통 펜션 같은 데로 많이 놀러 가시잖아요. 펜션에 놀러 가시잖아요. 근데 그 펜션이 보시면 벽돌로 만들거나 뭐 철골 구조물로 만들지 않았어요.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간단하게 그걸 뭐라 그러죠? 조립식 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져다가 얹혀놓고 수도만 연결하고 뭐 하수구만 연결하는 뭐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걸 많이 보셨을 건데 그렇게 조립식 주택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일단 만드는 게 모양이 다 똑같죠.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딱딱딱 찍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런 집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가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자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항상 늘 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프레임워크가 대신해주고 개발자는 그 중에서도 좀 창의적인 어떤 다른 업무를 하자 해서 만들어진 개념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물론
좋은 점이 있겠죠. 개발자는 그냥 그 쓸데없는 짓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느라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프레임워크를 쓰면. 근데 단점은 또 뭐냐면 그 프레임워크 범주 밖의 작업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쓰면 좋은 점이 뭐예요? 일단 이 개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 끼워 넣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은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반면 개발자가 어떤 창의적인 어떤 다른 작업을 하려면 프레임워크 밖에 어떤 그 프레임워크가 제공하지 않는 그 틀 밖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게 단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급 개발자가 될 거잖아요, 앞으로. 초급 개발자가 되면 초급 개발자가 이런 프레임워크를 처음에 익힐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일단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중급 개발자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인력인데 인건비가 더 싸게 드는 초급 개발자를 더 선호하겠죠. 프레임워크를 잘 쓸 줄 아는 초급 개발자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전 세계적으로 웹 개발하는 거는 거의 이 스프링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전 세계의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일단 자바 객체 있잖아요. 우리가 뉴해서 생성했죠. 뉴해서 생성했는데 이런 뉴했다가 걔가 없어지는 것까지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바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라이프 사이클을 스프링이 대신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객체를 생성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객체 생성 안 합니다. 잘. 그래서 스프링을 쓰실 때 우리가 뉴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작업을 별로 하지 않고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라이프 사이클은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었죠, 예전에도. 근데 그런 것들을 스프링이 다 알아서 해준다. 결론은 뭡니까? 좋다는 얘기죠. 스프링을 쓰면 성능이 되게 좋은 상황에 성능이 굉장히 좋은 상태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제가 쉽게라고 얘기는 했지만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급 개발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자, 일단 얘 좋은 점. 이거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일본에서 가끔 질문으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어떤 특정 프레임워크에 얽매이지 않은 상태로 포조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로직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조는 뭐냐면 여기 포조에 플레인 올드 자바 오브젝트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질문이 나왔었어요. 어떤 회사에서. 포조가 뭐냐고 일본어로 물어봤겠죠. 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근데 이게 뭐냐면 업무 로직을 그냥 어떤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바를 가지고 짤 수 있다는 거. 자바, 퓨어 자바를 가지고 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을 의뢰를 받으면 보통 개발 의뢰한 회사에서 개발사에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이러이러한 기능을 개발해 주세요 하고 요구사항서를 보내주고 치방서 같은 걸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능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얘기해요. 기능적인 요구사항. 자, 한글이 안 돼서 기능적 요구사항 죄송합니다. 마우스도 안 되네요. 기능적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업무 개발을 할 때는 기능적이 아닌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 그거는 기능적인 요구사항이죠. 우리 회사가 물건 온라인으로 판매할 거잖아요.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기능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가 하면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로그인하는 시간이 0.5초 안에 로그인이 돼서 뭔가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는 시간하고 관련된 거지 그건 기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뭐라고 하냐면 AOP라고 합니다. 그래서 AOP를 쉽게 개발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우리는 요거를 배우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배우진 않아요. 회사에서 AOP까지 써서 하시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걸 우리가 트랜잭션 처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어떤 일반적인 방법을 얘가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것도 다 데이터베이스에
중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어떤 일관된 방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스프링. 그래서 요거를 잘 쓰면 굉장히 퍼포먼스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또 안 배우고 나중에 마이버티스라고 하는 요거보다 좀 더 나은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배웁니다. 회사에서 많이 써요. 마이버티스. 그죠? 이걸 쓰게 될 것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로드 존스한테 상당히 감사해야 되는 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스트러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배우셨어야 되거든요. 스트러츠. 지금도 일본에 가시면 그걸 그런 개발센 환경에 가실 수 있어요. 스트러츠 2. 우리나라는 이 스트러츠 2를 버린 지가 한참 됐습니다만 일본은 아직도 이걸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학생들이 우리 겐바에 갔는데요 이거 써요. 오이시 헉 막 이러면서 헉헉 이러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은 아직도 이 스트러츠 2를 못 버리는 그런 회사가 많습니다. 근데 스프링을 배우시면 스트러츠 2도 금방 하셨을 건데 이 스트러츠 2가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좀 약간 성능도 별로 안 좋고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한데 아직도 그걸 일본에서 쓴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스프링을 배우기 때문에 스트러치는 금방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스프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AOP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포조로 개발한다는 거. 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바 언어에 대해서 잘 알면 중요한 로직은 전부 다 자바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바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U를 잘 안 한다고 그랬죠. 스프링을 쓰는 순간 U를 안 할 수는 없는데 10번 했던 U, 객체 생성할 때는 U 프렌드, U BMI 이런 식으로 U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U가 80%가 없어져요. 살았어요.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80% 이상의 그 U 해주는 거를 사라지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U를 하는 동작 자체가 자바가 서로 구속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얘가 만약에 바뀌잖아요. 얘가 얘를 유하고 얘는 얘를 유하고 얘는 얘를 유하고 해서 유가 서로 막 보통 우리가 물려가지고 유를 하죠. 얘는 얘를 유해서 쓰고 얘는 얘를 위해서 쓰고 얘는 얘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럼 문제는 얘가 수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 때문에 얘가 수정이 일어나요. 얘가 수정이 되면 얘가 수정이 되고 얘가 수정이 되면 얘가 수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역량평가 보는 정도에 한 4-5개 정도다. 그럼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 프로젝트는 몇백 개, 몇천 개가 일어날 수 있죠. 설계를 처음에 잘못해서 하나를 고치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에 의해서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객체를 유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기술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DI라고 합니다. DI. 자, DI는 스프링에만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원래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DI가 이 D가 뭐냐면 디펜던시라는 뜻입니다. 디펜던시.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의존적이라는 뜻이죠. 얘가 얘를 유했으면 자, 얘가 A라고 하고요. 얘가 B라고 할게요. 자, A가 B를 유를 했으면 A는 B가 없으면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요. 그죠? 그러면 A는 B에 굉장히 의존적인 프로그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와 B 관계가 굉장히 의존적인데 그 의존적인 그 관계를 얘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받는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아직 안 봤는데 그 교재에서 한 10장 이상을 계속 이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해서 엄청나게 떠들어요. 그리고 스프링 책의 그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토비 스프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토비 스프링? 예, 그 토비 스프링에 이 사람이 책 2권으로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중에 1권이 다 이 디펜던시 인젝션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렇대더라.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 딱 보니까 첫 시간부터 말이 많으니까 좀 지루한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자, 다 복사 아직 하시느라고 시간 드린 겁니다. 자, 복사 다 끝나셨어요? 안 끝났어요? 자, USB. 자, 주십시오. 에이. 자, 그럼 이제 압축을 풀게요. 자, 이제부터 검사를 좀 할까요? 우리 오늘은 환경 설정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부터 검사를 하시냐면요.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텍스트 문서로다가 쭉 넣어드릴 테니까 써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게 제 컴퓨터가 어디 사라져가지고 그죠? 자, 저 맨 뒤에 앉으신 분 이름이 뭐예요? 박정훈입니다. 예? 박정훈이요. 모르겠다. 네. 자, 네. 안 보이시면 이야기하세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뭘 체크하시냐면 자바 막 제대로 깔렸는지, 자바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CMD 창으로 가세요. 자, CMD 창으로 가셨나요? 네. 그러면 자, CMD 창에서 자, 뭐라고 입력하시냐면 자바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버전 입력해. 자바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버전 했을 때 1.8. 20 몇 번이죠? 그거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자, 안 나오시는 분, 에러 나는 분 없죠? 네. 이게 없으신 분은 자바 홈 설정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예, 그건 우리 책에 있는 거 이제 참고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지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 있죠? 그 파일을 어디로 옮기시냐면 그 스프링입니다. 자, 우리 편의 상태 STS라고 할게요. STS를 어디로 옮기시냐면 C 드라이브 루트로 옮기세요. 혹은 D 드라이브 루트로 옮기십시오. 자, 요거는 제가 일부러 옮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64비트. 자, 제가 이거를 D 드라이브에다 갖다 옮길게요.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옮기신 다음에 복사하시거나 뭐 이동하시거나 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이동하지 마시고 복사해가지고 어차피 이동한 다음에 압축 풀고 지워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자, 이동하셨나요? 64비트 혹은 여러분들은 STS 뭐라고 돼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냥 바로 풀지 마시고요. 바로 풀지 마시고 여기에 압축 풀기, 여기에 풀기 혹은 여기에 압축 풀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저는 이제 반디집이 있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압축 풀기를 하면 자, 어떻게 생긴 애가 보이냐면 STS 빼기 번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STS 빼기 번들. 선생님 죄송하지만 어떤 파일을 압축을 풀어야 되고 자, 그 여러분들 그 이름은 너무 길어가지고 예, STS 뭐뭐뭐.64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름이에요. 아까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는 거 다 다운로드 받으셨죠? 네. 그 중에서 예, 스프링 툴 스윗 거기에 555.g인데 64비트. 자, 그럼 SS 번들이 생길 건데요. 그 SS 번들이 너무 여러분들이 셋업 파일스 안에서 압축을 푸시면 압축이 안 풀려요. 왜냐하면 걔는 폴더 안에 굉장히 많은 폴더들이 있어서 그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폴더가 압축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루트에서 풀으셔야 돼요. 자, D 드라이브 루트에서 압축을 해제하시면 자, 모양이 어떤 애가 생기냐면 STS 번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폴더가 하나가 생기실 겁니다. STS 번들. 혹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풀면 해당하는 파일명 zip 파일명 안에 들어가셔야 번들이 보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압축을 못 푸시면 나중에 실행하는 도중에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루트에서 푸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푸셨어요? 네. 자,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SS 번들 안에. 자, 가시면 STS 3.8.2. 릴리즈라고 된 거 보이십니까? 네. 폴더. 예,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시면 자,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새싹처럼 생긴 애가 하나가 보일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예, 걔가 실행 파일인데요. 얘의 바로가기 메뉴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얘를 바탕화면으로 바로가기 메뉴를 바탕화면으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행은 여기서 할게요. 아, 이거 C박 컴퓨터구나. 네. 자, 되셨나요? SS 바로가기. 아직 푸는 중. 예, 그럼 푸시는 와중에 자,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자, D 드라이브나 혹은 C 드라이브에서 압축을 푸시고 반드시 루트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압축 해제하셨으면 바로가기 메뉴 그 안에 폴더 안에 sts.exe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에 이런 것까지 해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바로가기 메뉴를 만들어서 바탕에 이동시킵니다. 자,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 작업 폴더를 만드실 텐데, 예, 어떻게 만드시냐? 우리 워크스페이스 기억나시죠? 예, D 드라이브에 워크스페이스 하나 만들까요? 자, C나 혹은 D 드라이브에다가 워크스페이스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C나 D에 워크스페이스 하나 만드십시오. 루트에다 그냥 바로 만드시면 돼요. 폴더 워크스페이스. 자, 왜 워크스페이스를 따로 만드냐면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jQuery라고 하는 걸 배울 때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다가 다 몰아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워크스페이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폴더 하나 더 만들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오나 이 폴더 만들기 싫어 그러면 안 만드셔도 괜찮아요. 안 만들 수도 괜찮은데 나중에 제가 여기 있는 거 찾아가세요 그랬는데 못 찾지나 마시면 됩니다. 자, 이름은 테스트 스프링 이라고 하는 폴더를 워크스페이스 안에다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잠시만요. 우리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테스트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부터 워크스페이스로 잡을 겁니다. 자, 스프링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압축을 해제한 거는 스프링 툴 스윗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이클립스예요. 이클립스인데 이 이클립스에다가 이클립스가 핵심이고 거기 껍데기에다가 스프링을 쓸 수 있는 그냥 껍데기를 하나 더 입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 만드셨나요? 네요. 새 폴더 저는 하나 또 만들게요. 자, 그럼 압축 풀은 이 sts.exe 파일 있죠? 여기 바로가기 메뉴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네. 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그러면 스프링 툴 스윗 스프링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 게 새싹이처럼 보이나요, 이거? 이게 새싹입니다. 곰에 올라오는 새싹. 여러분들한테 개발을 할 때 곰을 가져다 줄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큰 겨울을 느끼실 거예요. 스프링을 하시면서. 자, 브라우즈. 오른쪽에서 브라우즈 하시고, 예.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압축 해제한 데이터를 압축 해제한 데이터를 실행시키신 다음에 조금 전에 워크스페이스 잡은 거 있죠? 예, 워크스페이스 잡은 거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스페이스에 테스트 스프링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여기가 워크스페이스의 테스트 스프링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줌인 다시 빨아서 보여드릴게요. 워크스페이스의 테스트 스프링 오케이 누르시면 쭉 실행이 되죠. 여기에 3.8.2. 릴리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딱 보니까 이클립스잖아요. 그죠? 자, 이클립스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거 컴퓨터 성능이 됐다 좋아 그러시면 3.8.2 말고 다른 버전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들어온 김에 spring.io 갈까요? 확장 spring.io 라는 데 가시면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올 겁니다. 최소한 어떤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spring.io 가시면 여기 spring by pivotal 보이시죠? 이렇게 파란색 화면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가시면 스프링 더 소스 포 모던 자바 해서 나와 있고요. 그죠? 구경만 좀 할게요. 자, 얘는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걸 많이 하는데요. 스프링 부트. 회사에서 스프링 부트를 아직 안 쓰고 있고요. 도입한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본에 가시기 직전에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희는 스프링 부트로 안 하고 스프링 레가시라는 걸 가지고 할 겁니다. 스프링
부트. 근데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스프링 클라우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요. 데이터 플로우니까 이거는 뭐 오라클 같은 그런 데랑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버전이 온데 우리는 4버전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뭐 영어로 뭐 써있잖아요. 스프링 부트가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서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쭉쭉쭉쭉. 자, 쭉 내려가시면 맨 아래 툴즈 보이시죠? 툴즈. 클릭. 툴즈. 근데 아이콘 모양이 조금 달라졌는데 우린 이 아이콘 아닙니다. 우린 3점이기 때문에 이거. 자, 밑에 조금 내려가 보세요. 자, 얘는 이 스프링은 이클립스에다가도 붙일 수 있고요.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저기 누구지? 복정 선생님네 반에서 이거 써보셨죠? 네. 이거 뭐예요? 비주얼. 비주얼 스튜디오. 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기다가 붙여서도 스프링을 쓸 수가 있고 조금 밑에 내려가시면 예, 아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가요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핫한 그런 예,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잘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클립스에서도 할 수 있고 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톰에다가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더 내려가 볼게요. 이 화면들이 각각 예, 우리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예, 그 다음에 아톰 코드의 화면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언제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쭉 더 계속 내려가 보시면 스프링 툴 스윗 3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밑에 보시면 스프링 툴 스윗 3페이지, 3페이지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이 클릭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다운로드 STS3 하고 나서 C 올 버전 하고 나옵니다. C 올 버전 모든 버전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3점대 버전의 모든 버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3.99도 아니고 3.8이잖아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바로 위에 Previous Spring Tool Suite 3 버전을 클릭하시면 버전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중에 여러분들 환경에 맞는 걸 갖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쓴 게 3.8.2 버전이었죠. 이거 우리가 쓰는 게 이겁니다. 이거 다운받아서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음에 필요하시면 여기 와서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다른 4점대 버전 쓰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완전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일본 갔다 좀 쉴 시간이 되면 그때 공부하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중에 공부할 거 많아서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들어오셨나요? 이 화면? 자, 오셨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대시보드라고 하는 게 화면에 보이는데 그거 닫아버리셔도 돼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봐서는 딱 이클립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를 바로 만들지 마시고 자, 그 다음부터 하실 작업. 이 왜냐면 스프링은 설정이 반이에요. 설정을 못하면 아예 못해요. 아무것도. 설정이 되게 중요해요. 자, 1번. 제일 먼저 하실 거. 자, 아파치 톰캣 서버 설정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자, 아파치 톰캣 서버. 이거 와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글을 세팅하시는데요. 한글 세팅하실 줄 알죠? 한글을 UTF-8로 인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UTF-8로 인코딩. 자,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아파치 톰캣 하기 전에요. 여기 왼쪽 보세요. 프로젝트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보시면 이미 서버가 있죠. 이거 열어보세요. 근데 이 아파치 서버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TC 서버라는 걸 기본으로 줍니다. TC 서버. 근데 이건 저희는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화면 아래쪽에 보세요. 서버 아래쪽에 보시면 피보탈 TC 서버 디벨로퍼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거 삭제해버리겠습니다. 딜리트. 자, 딜리트 unused 서버. 오케이, 지워버리죠.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죠, 지금 현재. 자,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한글 먼저 세팅할까요? 자, 한글 윈도우즈 프레퍼런스. 자, 여기에다가 ENCO 인코딩의 약자입니다. 자, ENCO 인코딩의 약자거든요. 이거 다 해본 거라서 좀 빨리 왔는데 혹시 안 되시는 분 이야기하세요.
됐어요? 예. 자, 거기에 워크스페이스를 MS949가 아니라 UTF-8로 수정하십시오. 자, CSS UTF-8로 수정하시고, HTML UTF-8로 수정하시고, JSP UTF-8로 수정하시고, XML UTF-8로 수정하시고. 되셨나요? 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자, 다시요. 이 화면으로 들어오시려면 윈도우 프레퍼런시스 맨 아래 메뉴입니다. 가시고 여기 지금 검색창 같이 생긴 데다가 ENCO 인코딩의 약자예요. 인코딩. 거기에서 컨텐츠 타입 빼고 나머지 애들 전체 다 UTF-8로 변경하셔야 돼요.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해서 UTF-8로, CSS 파일을 클릭해서 인코딩 클릭한 다음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UTF-8로,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가장 꼭대기. 그 다음에 HTML도 가장 꼭대기에 있는 UTF-8로. 자, 그 다음에 JSP 가장 꼭대기에 있는 UTF-8로. 자, 되셨어요? 네, 그리고 오케이. 이거 항상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 들어올 때마다 하셔야 되는 작업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한글 UTF-8로 다 인코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 됐죠? 어허라. 자, 여기다 써줘야 되나요? 윈도우즈에, 윈도우즈가 아니라 윈도우에, 예. 예. 들어가서 검색창에 인코딩 ENCO라고 한 후에 워크스페이스 자, 워크스페이스 HTML JSP인가요? CSS 예, 이런 애들 기타 등등 얘네들을 전부 다 UTF-8로 다 바꿔주시면 돼요. 자,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서버 설정하셔야 되는데, 자, 서버 다운로드 다 받으셨나요? 자, 서버 아까 톰캣, 아파치 톰캣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혹시 톰캣 한 번도 받아보신 적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자, 톰캣 가볼게요. 자, 주소 표시에다가 이클립스 빠져나와서 예, 크롬에 오세요. 자, 그 다음에 톰캣 아파치 org 여러분들 여기 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드렸어요. 그거 쓰시면 됩니다. 자, 톰캣 apache org 엔터. 자, 톰캣 apache org 여기 가셔가지고 저 뒤에 여러분들 면회 왔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수감됐나요? 왜 면회 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톰캣 9 보이시죠? 톰캣 9에 가셔가지고요.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혼자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에다가 세팅하실 때 여기서 하시면 돼요. 자, 9.0.21 버전 있죠? 거기에서 코어 집 요겁니다. 코어의 집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이거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드린 거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구글 드라이브에. 자, 압축 풀으세요. 그거 아파치 톰캣. 네. 이거까지 세팅을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압축 푸는 것까지만 해놓고 쉬겠습니다.